죄송해요. 제가 신입이라 잘 모릅니다. 자, 이런 말만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못하는 것들,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고객님 저 몰라요. 아, 그거는 안 돼요. 라고 해서 빨리 대답하는 것이 대우석이 좋은 걸까요? 이해합니다. 야, 네가 뭘 이해해? 날 뭘 이해해? 자, 오늘 저와 함께 할 주제는 총 3개인데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소리치는 악성 민원. 그분들은 왜 그러신지 저와 함께 화난 민원인의 특징을 이해해 볼 겁니다. 두 번째, 화는 이 화난 민원인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이 소통 방법 이야기 드릴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기진맥진한 나, 이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서 번아웃된 나를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다스리는지 그 3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해 볼 건데, 그 첫 번째 시간인 소리치는 악성 민원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JS 떴다. 자, 여기서 말하는 JS는 무슨 뜻일지 같이 한번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조심해야 하는 고객이다. JS 조심. 두 번째, 정색하는 고객이다. JS 정색. 세 번째, 재수 없는 고객이다. 표정들이 굉장히 밝아지셨는데, 자, 네 번째, 진상 고객이다. 선생님 몇 번? 4번. 아, 선생님은 진상 고객이라고. 우리 선생님 몇 번? 아, 4번. 좋습니다. 다 4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속마음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면서도 우리한테 정색하면서도 하루 일과가 이분들 만나면 재수없는 그런 날을 경험하고 계신데, 자, 오늘 이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감정 소모 없이, 어떻게 하면 일을 망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를 지킬 수 있을지 이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들어가기 전에 재미난 제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라면 먹고 싶으면 어느 브랜드? 라면 먹고 싶으면 어느 브랜드? 아, 짜파게티 좋아하시네요. 주말엔 짜파게티죠.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라면 하면 어떤 라면? 저도 노심 생각. 아, 농심 나오죠.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라면 좋아하는데, 라면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 한국 사람들이 최근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1위가 어디였냐면, 그렇죠, 농심 신라면. 자, 신라면이에요. 영화 보고 싶으면 어느 브랜드? 내가 여기 옛날부터 너무 많이. 자, 어느 브랜드? CGV. 아니죠. 어디 안 가죠? 넷플릭스 하시죠. 넷플릭스 하시죠. 자, 이제 감 잡으셨으니까 여기서 또 이상한 말 하시면 안 되는데, 정보 검색 원하시면 네이버 안 되고요. 어느 브랜드? 역시 여기 젊은 분 한 분 계시. 자, 정답은 GPT. 자, 이게 최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여기 우리 매일매일 라면을 먹고요, 햄버거집 가고 영화 보고 그리고 정보 검색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소비자이시고요, 소비자이시고 민원인이시고 그러고 보니 우리는 응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합니다. 맞나요? 돈 안 쓰시는 분 없잖아요. 다 소비하죠. 그래서 여기 계신 누군가는 민원인이기도 하고 소비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인상들이 그럴 분들 아무도 없지만 몇몇 분들은 모 회사의 악성 고객으로 등록되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인상들이 그런 분들은 없긴 하지만 약간 느낌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는 민원, 클레임 왜 이렇게 늦어? 혹은 왜 이렇게 빨리 환불이 안 돼? 우리가 하는 민원은 너무 당연해요. 자, 그런데 내가 다니는 회사에 내가 직원으로서 나한테 클레임을 걸어온다. 이건 뭐죠? 진상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급진 단어로 내로남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면 괜찮아. 근데 걔가 나한테 와서 시비 가면 그냥 악성 민원이야.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그 민원인에게는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딘가에서는 민원인이다.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는 귀에 피가 나도록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몇몇 분이 저를 보고 지금 뻔하다는 표정 짓고 계신데, 자,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더 이상 우리가 우리한테 욕하고 짜증내고 막 때리려고 하고 야 하면 성적인 언행을 하고 이런 고객마저도 우리는 스마일 웃으면서 착하게 응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현장은 어떻죠? 웃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 이 악성 민원 구체적으로 알려볼 텐데, 여기 보시면 매해 악성 민원의 폭행 폭언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뭐냐면 500개 넣을게요. 이게 뭐냐면 나 오늘 너한테 500개 넣을 건데 악성 오늘 500분의 1. 오늘 500개 중에 오늘 한 개 넣었어. 내일 500분의 2, 500개 중에 2개 넣을 거나 기대해 라고 실제 직업 민원인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매년 상습, 반복 민원, 폭행
폭행, 폭언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제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민원처리법을 만들었어요. 민원처리법 제4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장은 민원인으로부터 폭행, 폭언, 방복 민원인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현실은 지금 보호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합니다.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일반 민원, 이제 더 이상 일반 민원과 악성 민원은 똑같이 대응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분리해서 대응해야 할 거고요. 스스로 우리가 선을 긋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국민의 인식이 개선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짜증나면 가서 욕하고 짜증내고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더 이상. 근데 이거 우리 지금 할 수 없죠. 그럼 두 번째, 조직 안에서 인식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한테 욕을 하러 왔어. 막 우리한테 시비를 걸어와. 그리고 막 물건을 부시려고 해. 그럼 우리 이런 민원은 좀 다르게 응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잡으셔야 되고요. 맨 마지막에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선긋기를 무조건 우리가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악성 민원의 공통적인 특징을 좀 알아야 어떻게 선을 그을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규정은 모르겠고, 야, 왜 나만 안 돼? 당장 필요 없으니까, 야, 죄송해요. 감정이 먼저 나왔나요? 논리가 먼저 나왔나요? 이건 감정이 먼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악성 민원은 여기 보시면 감정이 논리보다 먼저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논리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규정상 저희 규정상이 불가능합니다. 규정 먼저 이야기하시고 이러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답을 해줘도 또 안 해고 설명을 같은 말을 반복해도 또 못 알아듣고 우리가 이러면서 미쳐버리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악성 민원의 특징은 문제 히읗 기획 뭐냐면 해결보다는 감정 분출이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모든 악성 민원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 해결보다 감정 분출이 목적일 때가 많아요. 이 세 가지가 악성 민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직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규정상 안 됩니다. 지금 감정이 막 올라와 있는데 규정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더 화가 날까요? 더 화가 나죠?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너무 힘듭니다. 이게 감정 대 감정으로 이야기하면 더 화가 나죠. 그리고 세 번째, 그게 저희 잘못은 아니잖아요. 우리 잘못 아니지.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규정대로 한 건데. 맞나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요. 이해합니다. 야, 네가 뭘 이해해? 날 뭘 이해해? 진정하세요. 진정? 야, 이게 진정할 때냐? 그래서 우리 어떻게 악성 민원을 응대해야 될지 다음 시간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이 우리 회사에 맞게 구체적으로 악성 민원 응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해져 있는 매뉴얼도 있고 현장의 규칙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내가 발휘하는 데 있어서 기분 나빠요 라고 하는 고객들의 마음의 간극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간극들을 좁혀가는 것이 바로 CS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거기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고객들 마음속에 러브마크로 자리매김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러브마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러브마크 혹시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의 느낌일까요? 사랑, 예, 맞습니다. 우리가 러브마크라고 하면 다소 외설적인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그거 아니고요. 네. 우리 마케팅 용어입니다. 근데 이 러브마크를 잘 알 수 있게 한 하나의 실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콜라 좋아하세요? 네. 저 콜라 너무 좋아하는데 코카콜라, 펩시콜라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시음해 보세요. 그리고 맛있는 거에 스티커 좀 붙여주세요 라고 하는 실험을 진행을 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코카콜라에 더 많은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이번 라벨즈를 바꾼 거예요. 즉 내용물은 펩시콜라인데 코카콜라라고 바꾸고요. 코카콜라의 내용물에 펩시콜라의 라벨즈를 붙인 거겠죠. 똑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드셔보세요. 맛있는 거에 스티커 붙여주세요. 결과 어땠을까요? 우리가 코카콜라라고 되어 있던 곳에 스티커가 많이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결과를 알려줘요. 에이, 이거 원래 펩시콜라예요. 왜 이렇게 붙이셨어요? 라고 하니까 본인들도 민망해해요. 그러면서 저는요 코카콜라라고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게 더 맛있다고 생각을 했죠. 라는 답변을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은 맛을 본 걸까요? 브랜드를 본 걸까요? 브랜드. 맞습니다.
맛을 보지 않고요. 이거 너무 좋아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러브마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소비자들과 감성적으로 연결된 소비자와의 열렬한 사랑을 받는 브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들을 받고 있는 맥도널드, 뭐 애플, 뭐 나이키 이런 거 좋아하실 겁니다. 혹시 여기 여성분들 많으시니까 나 이 가방 브랜드 너무 좋아 라고 하시는 거 혹시 있으세요? 샤땡, 에땡, 다들 돈이 많으신 분들이세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브랜드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브랜드가 접어도요, 괜찮아요. 다른 브랜드에 달려가시면 됩니다. 근데 러브마크가 있으면 좀 달라요. 러브마크가 있는 브랜드가 없어진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을 항의를 합니다. 나 그거 너무너무 사고 싶었는데, 나 아직 너희의 고객이고 싶었는데 왜 이거 없애냐? 라고 항의를 하겠죠. 바로 이 정도의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쌓여야지만 러브마크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러브마크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사람이 러브마크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요, 이성보다는 감성에 좌우하기 때문이래요. 우리 매장에 문 열고 들어갑니다. 이 순간 기분 너무 좋아.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웃고 있네. 이건 감성인 거예요. 이런 감성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고객과 우리 마음속에 러브마크가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자, 이 러브마크는 단순히 생겨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러브마크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충성도가 따르게 됩니다. 충성도가 따르면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실수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할 거예요. 이랬을 때 당신 뭐야? 라고 하지 않고요. 그럴 수 있죠. 요즘에 많이 바쁘신가 봐요. 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고객들 마음속에 신뢰로 자리 잡다 보면은 결국에 우리 회사의 이미지와 수익이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해서 러브마크로 고객들 마음속에 콕 박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객들 마음속에 러브마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양질의 서비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서비스에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하나의 공식이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은 산수 잘 하시죠? 산수 잘하시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100 빼기 1은 얼마예요? 99. 99. 너무 훌륭해요. 근데 우리 서비스 상황에서는 100 빼기 1은 뭐라 그러죠? 0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아마 몸소 다들 겪고 계실 겁니다. 우리 100개 다 잘했는데 나 요거 하나 못했다 그래서 99점이 아니라 100개 다 잘했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바로 0점이 되는 것이겠죠. 저는 꼭 그래서 강력히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요, 내가 하는 일 A to Z 완벽하게 해내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서비스로 응대해 주시는 것. 근데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야, 나는 좀 못해도 되겠지. 다른 사람 다 잘하니까. 라고 되시면 내가 바로 마이너스 1이 되시는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업그레이드된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러브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3가지의 솔루션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고객들하고 같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윈윈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함께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다 보면 왜 혼자 개그하시고 혼자 웃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싸해집니다.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즐거운데 누군가는 즐겁지 않다?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항상 모든 일들은요, 사회적인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런스가 무너졌을 때 항상 문제가 생겨요. 자, 만약에 고객만 즐거워요. 그럼 누가 힘들까요? 직원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직원만 즐거운 서비스는 사실 그렇죠. 근데 고객이 너무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예전에는요, 고객은 뭐입니다 라고 우리가 외치기도 했었죠. 고객은 왕이다 라고 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고객이 왕이면 우린 뭐예요? 신하의 입장이 되기도 싫고요. 네. 사실 신하의 입장에서 하는 마음도 안 좋은데 그때 나가는 서비스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수직의 관계였다라고 한다면 많이들 수평으로 우리가 자리를 바꾸게 되었죠. 이제는 내가 응당한 서비스를 드리고요. 그 서비스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한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가장 훌륭한 서비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없어진 서비스도 있어요. 우리 예전에 항공기 타셨으면은 기억이 좀 나실
겁니다. 눈 맞춤 서비스 한다고 어떻게 했죠? 무릎 꿇었어요. 맞습니다. 누가 좋은 서비스였을까요? 우리 주는 사람도 굉장히 굴욕적이고요. 받는 사람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이렇게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누군가 즐겁지 않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럼 우리가 즐거울 수 있으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5가지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서비스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무조건 내가 배려하는 거야, 친절한 거야, 이걸 먼저 떠올리세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서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일을 전문적으로 완벽하게 해내시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제가 이제 전화를 한다거나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입일 수 있겠죠. 근데 어쩜 교육을 잘 받았는지 너무나 예쁜 멘트로 너무나 예쁘게 말씀을 잘 하세요. 근데 항상 하는 말이 모르겠다예요. 죄송해요. 제가 신입이라 잘 모릅니다. 자, 이런 말만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화나죠. 맞습니다. 사실 예쁜 멘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고객이 어떤 게 필요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려 있게 지켜보시는 거겠죠. 이러한 마음가짐을 표현하는 게 우리가 매너이자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가장 또 중요한 건 내가 여기에 서비스를 좌우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같이 즐거울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같이 윈윈하는 서비스였다면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성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인별그램 이런 데 보시면은 감성 숙소, 감성 카페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훨씬 더 감성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감성이라고 하는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타벅스 좋아하세요? 네. 아, 스타벅스 커피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다들 단골이시니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벅스에 없는 게 하나 있죠. 다른 데는 다 도입해서 굉장히 편리하겠습니다. 하나 없는 거 뭘까요? 진동벨. 맞아요. 아, 훌륭합니다. 네. 진동벨이 없어요. 이거는 전 세계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아요. 우리 이름 불러주잖아요. 닉네임 불러주면서 마지막 그 순간에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아이2아이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스타벅스 가시면 항상 노래 들리시잖아요. 그쵸? 노래를 틀어놓고 향이 나게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대상이 여성분들이 고객들이 더 훨씬 더 많대요. 그래서 그 고객분들의 니즈를 충족하고자 조사를 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감성을 갖고 있을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상상들을 하세요? 내가 스타벅스에 갔을 때 나의 모습,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여유로움, 커리어우먼.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렇게 나왔대요. 한 손에는 스타벅스 커피, 한 손에는 아이폰, 그리고 멋지게 일하는 나를 상상했다라고 해요. 네. 이런 부분에 정말 감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서비스하고 있죠. 제가 스타벅스의 사례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외적으로도 사람들은 감성을 충족했을 때 훨씬 더 감동을 크게 받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이성보다는 감성정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은 서비스에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것들을 느끼기 마련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지금 입고 계신 거 또는 뭐 지금 사고 계신 이런 것들을 왜 샀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답변하세요? 좋아서, 예뻐서, 내 마음에 들어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성적이에요? 감성적이에요? 감성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성적이라면 다들 엑셀표 꺼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가격은 얼마인지, 제품의 규격은 어떤지,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뭔가를 사러 갔을 때 매장의 문을 열었어요. 너무 기분 좋아요. 이때 나 여기서 구매하고 싶다라는 충동이 드는 거겠죠. 사람들의 우리 감성을 훨씬 더 충족시켜주는 서비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솔루션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요, 우리 서비스 업데이트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다못해 컴퓨터나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업데이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충돌나서 맞아 느려지고 사용할 수 없게 되잖아요. 네,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는 어떨까요? 구시대적인 서비스에 머물러 있다면 고객들이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행하는 나도 기쁘지 않을 수 있겠죠. 이런 서비스 중에 하나가 혹시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주차장이나 백화점 이런 데 주차를 하려 들어가면 언니들이 서 있었습니다. 네.
서서 정말 내 딸뻘이 아니면 우리 언니 같은 사람들이 그 추운 날 패딩을 입고서 네 이쪽으로 가세요.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 서비스 너무 좋아라고 생각하셨나요? 춥겠다. 어머 안타깝다. 근데 더 문제가 있죠. 사실 주차장의 서비스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차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주차 자리가 없어서 8층까지 올라가래요. 근데 예쁘게 멘트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불편해요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부시대적인 서비스로 없어진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비스도요,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고객은 진화하니까요. 사실 예전에는요,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제품과 가격과 품질이 맞으면 잘 팔리던 때가 있었죠. 근데 굉장히 많은 경쟁에 의해서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럼 뭐가 좋아야 돼요? 서비스가 좋아야 돼요. 야, 저희 가니까 저것도 해주던데 서비스. 근데 이거 남들 다 합니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진정성과 감동까지 주셔야 된다는 거. 사실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긴 서비스는 좋은데 진정성이 없어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글쎄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할지 모를 것 같아요. 항상 그 기대가 진화한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서비스의 발명가가 되시는 거예요. 자, 고객이란 사람을 가운데 두시고요. 저 사람 뭘 좋아할까? 저 사람 어떤 게 필요하지? 저 사람들은 어떤 걸 좀 싫어할까?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사실 이 고민하는 이 수고스러움 자체가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여행을 갔다 오거나 맛집을 갔다 오거나 혹은 유명한 인기 있는 뭐 핫플레이스를 갔다 오면은요, 사람들이 인사말처럼 물어보는 말들이 있습니다. 거기 어때? 서비스 좋아? 맛있어? 이런 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서비스라는 이 개념은요,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비스는 내가 제공을 받음과 동시에 사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비스는 동시성 혹은 사라지기 때문에 소멸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받은 서비스 너무 괜찮았어. 그런데 눈에 보이나요? 잡히나요? 안 잡히죠. 눈에 안 잡히는 거 그릴 수 없죠. 그래서 서비스는 무형성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A라는 직원의 서비스와 B라는 직원의 서비스 똑같은가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의 특징 중에 이질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과 서비스는 조금 다릅니다. 상품은 눈에 보이죠. 만약에 불량이 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교환, 환불, 반품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서비스 집에 와서 생각해 마음에 안 들어요. 환불하러 가야겠다. 가능한가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는 말 그대로 다른 품질, 내가 그 직원에 대한 받았던 서비스를 교환하거나 혹은 이 직원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환불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품은요, 가격군이나 비교군 대비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서비스는요, A라는 직원과 B라는 직원은 얼마야? C 직원은 얼마짜리 서비스야? 라고 값을 측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과 서비스는요, 조금은 개념이 다르지만 오늘은 상품보다는 서비스 쪽에 조금 더 포커싱을 한번 잡아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 우수하다,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어떻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서비스 품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품질은요, 몇 가지의 또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힘들게 일한 우리 선호 드디어 호캉스 갈 겁니다. 열심히 호텔을 검색을 하기 시작하죠. 인터넷 후기도 보고요, SNS에 올라온 것도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좀 잘 올려놓은 좀 공통된 의견을 보고, 호텔의 룸 크기, 부대 시설, 또 가성비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땡땡 호텔로 정했습니다. 드디어 들어가서 호텔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좋다고 했는데 선호가 경험한 서비스는 좀 더 다르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에서 서비스 품질은요, 첫 번째 객관적인 품질과 내가 직접 경험한 품질 사이에서의 갭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호는요, 괜히 왔어, 이건 후기랑은 너무 달라 라는 실망감을 안게 됐고요. 그래도 예약을 했으니 룸에 가서 짐을 풀고 좀 더 쉰 다음에 저녁을 먹기 위해 이제 로비를 지나 레스토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로비를 지나는데요,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하는 직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닥도 열심히 닦게 되고요, 유리도 닦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호텔의 청결과 위생은요, 너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저녁을 먹고 다시 로비를 지나 룸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지나갔던 그 로비의 바닥은 더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품질 두 번째는요, 바로 내가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한 과정, 그리고 내가 어떤 걸 받았는지에 대한 결과의 품질이 나오게 되고요. 다행히 선호는요, 과정에 대한 품질과 결과에 대한 품질은 매우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박 3일을 잘 겪고 나서요, 이제 선호는 생각을 하겠죠. 내가 낸 비용 대비, 호텔을 경험한 것 대비 기대한 것보다 선호가 좀 더 그 수준이 높다라고 하면은 만족이 될 것이고, 내가 낸 비용 대비, 내가 기대했던 수준 대비 낮다라고 하면 선호는 불만족이게 되겠죠. 바로 서비스 품질은요, 기대와 만족 사이에서 뭐가 생겨요? 차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객의 기대와 이 만족, 그리고 실제로 경험한 갭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서비스 품질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서브컬이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서브컬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서비스라는 말과 퀄리티라는 합성어로 서비스 품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서브컬은 고객이 기대함과 자각한 거의 차이를 어떻게 5가지 요인으로 좀 구분을 하고 그러한 간격을 좀 더 줄여보자라는 서비스 품질의 관리론입니다. 크게 5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공감성, 유형성, 대응성, 확신성, 신뢰성,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나와는 상황이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럴 거야 라고 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을 수용해 주는 것들, 관심 갖고 배려해 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공감과 비슷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동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동의라는 단어는 나와 상대방이 뭐가 같아요? 뜻이 같은 거죠. 감정이 같은 건 아니죠. 또 동정이라는 말도 있어요. 동정은 상대방의 상황이나 감정에 대해서 유감인 거, 안타까움을 좀 더 나타내는 거에 그치는 것들. 또 하나 있죠. 동감. 같은 상황에서 같은 감정인 거죠. 그러면 공감은 뭐냐?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의 입장은 다르지만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 받는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해서 그 감정을 알아주는 게 바로 공감성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 요양기관의 간호사랑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이 공감성이 서비스 품질에 얼만큼 중요성을 느끼나라는 논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간호사의 이 공감성은요, 상호작용하는 데 굉장한 많은 도움을 줬고요. 또 환자의 치료, 또 상호 신뢰관계, 그리고 말씀드렸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던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이 공감성은요, 이 간호사가 하는 업무의 핵심 역량으로도 중요성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공감성에 대한 첫 번째 요인을 좀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유형성입니다. 유형성은 2가지로 나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물리적인 시설이 얼마만큼 이용하는데 편의성을 제공하느냐입니다. 저녁을 먹고 선호가요, 이제 수영장을 가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호텔에 수영장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데스크 직원에게 수영장의 위치를 물어서 갔더니 이용 시간이 끝난 거죠. 여기에 대한 불만을 또 품은 선호는 서비스 진짜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말 그대로 고객이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을 없게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러한 시설들을 잘 유지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서브컬 중에서 2번째 유형성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2번째는요, 바로 보여지는 직원의 용모 복장입니다. 수영장을 물으러 갔던 이 선호가 서비스 직원의 단정하게 입은 유니폼도 보고 하니까 왠지 서비스 전문가라고 느껴집니다. 내가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무언가 불만을 이야기하면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신뢰감까지 생기네요. 이것이 바로 서브컬의 2번째 요인인 유형성이고요. 세 번째는요, 바로 대응성입니다. 대응성은요,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태도인데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면은요, 예상했던 상황도 발생을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대처하는 것들, 그리고 서비스를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대응성에 속하는 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내가 못하는 것들, 내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고객님 저 몰라요. 그거는 안 돼요. 라고 해서 빨리 대답하는 것이 대응성이 좋은 걸까요? 그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선우가 저녁 먹으러 레스토랑에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직원에게 물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물은 셀프 서비스예요. 이때 직원이 고객님 물은 셀프예요. 정수기 저쪽에 있어요. 라고 빨리 말했어요. 대응성이 좋은 걸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걸까요?
좋습니다. 물은 일단 가져다 주고요. 네, 그리고 정수기가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응성이 좀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안 되는 거를요, 된다고 말할 수는 없죠. 모르는 거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없는 거를 있다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안 되는 거는 처리가 좀 더 어렵고요. 모르는 건 좀 더 알아보겠다라고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대응성이 좋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확신성입니다. 확신성은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그 전문적인 지식을 어떻게 고객의 눈높이에 맞게끔 잘 풀어내는지가 바로 확신성입니다. 업무적인 부분은요, AI하고 우리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도적인 부분은요, 사람 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들고요. 바로 이 확신성이 또 어찌 보면은 서비스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신뢰성인데요. 신뢰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고객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대감입니다. 아, 이 직원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호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내가 고객으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신뢰성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들, 무언가를 준수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신뢰성이고, 쌓아진 신뢰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서비스는요, 100에서 1 빼면 99가 아니라 그냥 0이 되는 곱셈의 법칙이라고 하니까 이러한 신뢰성에 대한 중요성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비스 품질을 5가지 차원을 좀 더 알아봤습니다. 공감성, 유형성, 확신성, 대응성, 신뢰성을 알아봤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 우리 업무에서는 어떻게 녹여야 할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